과거에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직업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 나는 별로 가득한 우주를 상상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빛나는 별이 되고 싶은 젊음들. 나는 그들을 위해 별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더욱이 이런 마음을 가진 모든 아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상해보라. 날마다 떨리는 가슴으로 일어나 해가 뜨면 그 붉은 흥분과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나서 매일 그 일을 한다. 그 일은 보람이고 기쁨이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누구보다 더 그 일을 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꼭 맞는 우리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로 멋지지 않은가? 청림출판사에서 출간한 구본영 작가의 세월이 젊음에게 라는 작품 중 일부분을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실 하나. 인생 최대의 성공은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나는 종종 나를 무덤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내 지나간 인생을 조망해보곤 한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기 직전 내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게 될 10분짜리 연설문을 써두고 생각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곤 한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한다. 그 연설문의 반 이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이야기이다. 아내 이야기, 내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형제와 친구 이야기, 제자들과 꿈벗의 이야기이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산 것이다. 여기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적어두었다. 이것을 참고로 스스로 지켜야 할 자신만의 관계, 즉 원칙과 해서는 안 될 경계의 경고를 개발하여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자.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하자. 공통점에서부터 관계를 시작하라. 관계를 만들 만한 가치가 있거나 같은 조직 속에서 자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의 경우 먼저 그 사람과 나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기질적인 공통점도 있겠지만 관심사, 취미, 가치관 등 어떤 공통점이든 그곳에서부터 출발해보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 먼저 일치하는 것을 교두보로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즐기는 방법이다. 사람의 약점을 보되 공격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강점에 치중하라. 소설가 제인 오스틴은 누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다.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은 별로야.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들을 좋아해야 하는 내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거든. 꽤 귀여운 말 아닌가?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보면 위축된다. 그러다 그 사람의 작은 실수나 약점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약점을 공략하지 말고 약점이 만든 불완전성을 위로하고 껴안아 주어야 한다. 그 위로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강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것이다. 화와 분노를 통제하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화를 내게 만든 그 일이 중요한 일인지 질문한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무조건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화라는 것은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니 잠시 후 터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품 감정이다. 화의 관리에 실패했을 때는 빨리 원상태로 돌아가 평상심을 유지한다. 나는 직관이 강하고 감성적인 사람이다. 바꾸어 말하면 약간 다혈질이라 화의 관리에 능하지 못하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화를 냈을 때는 최소한 10분 내에 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려 애쓴다. 나는 인간관계란 매우 느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아주 멋져 보이지만 그건 눈에 콩깍지가 낄 때 발생하는 매우 드문 일이다. 논에 심어둔 벼가 더디 자란다고 그 모가지를 잡아당기면 벼의 뿌리를 뽑거나 상하게 할 수 있다. 오랜 친구는 말 그대로 오래 묵은 친구다. 사귀는 동안 감미로운 맛이 배기도 하고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삭기도 하면서 익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다. 여기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 필요하다. 쓰다면 뱉고 달다면 삼키면 오래 갈 수 없다. 이내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만 또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다. 사람을 바꾸어가며 얕은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패스트푸드로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사랑 없는 섹스로는 영혼이 피폐해지듯 얕은 관계만으로 사람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없다. 사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차이와 변덕과 조급함을 넘어 나를 참아내고 이윽고 다른 사람을 참아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시간이 그 관계의 맛을 그윽하고 깊게 만들어준다. 진정으로 우리의 성공을 기뻐해주고 진정으로 우리의 슬픔 곁에 서 있는 사람을 공들여 만들어라.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때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다. 명심하라. 삶이라는 긴 여행이 아름다우려면 함께 걷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 그게 사람 맛이다. 그 맛을 모르면 살아있다는 떨림을 맛볼 수 없다. 세 명의 어린 소녀들이 수녀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보고 있었다. 그 시험은 매우 어려웠다. 엄격한 원장 수녀의 까다로운 면접 절차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원장 수녀가 근엄한 목소리로 첫 번째 소녀에게 물었다. 만약 캄캄한 밤에 어떤 남자가 너를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소녀가 대답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원장 수녀는 그래? 라고 말하고는 두 번째 소녀를 돌아보며 또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두 번째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저는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그래? 원장 수녀가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유난히 어리고 순진해 보였다. 너라면 어떡하겠니? 저는 그 남자의 바지를 끌어내리겠어요. 그 소녀가 대답했다. 오 마이 갓. 원장 수녀는 거의 기절한 듯이 놀라 소리쳤다. 그리고 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제 치마를 걷어 올릴 거예요. 원장 수녀는 이제 놀랄 힘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심오하게 말할 뿐이었다. 그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데? 소녀가 다시 대답했다. 그리고 나선요, 죽어라고 뛰어야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세 번째 소녀가 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우리는 웃었고 웃음이 이 농담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 농담 이후의 결말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한다. 원장 수녀는 이 소녀를 뽑았을까? 아니면 속세로 돌려보냈을까? 아마 이 소녀를 뽑았다면 매우 똑똑한 인재 하나를 얻은 셈일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낸 소녀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소녀는 결코 소녀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다. 소녀는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 되거나 유능한 정치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좋은 수녀는 결코 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직업에는 어울림이 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나와 일 사이의 어울림, 이것이 일을 할 때의 재미와 성과와 의미를 결정한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으면 이 일이 자신과 잘 어울린다는 좋은 신호다. 기회.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일자리라는 신호다. 그러나 그 팀에서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경우에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 가장 똑똑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승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가로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 길게 보아 승진보다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인의식.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자리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 계약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목적을 위해 마지못해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결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 이 일과는 어울리기 어렵다. 일의 내용. 일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면 최고의 일이다. 그러나 더 나은 일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한다는 생각을 하거나 그저 품삯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우리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과 어울리는 일을 찾는 것은 즐거운 인생의 맛과 직결된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생계형, 월급쟁이로 몰아간다면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훌륭한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일은 우연히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됐어? 라고 물으면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뭐. 라는 말이 가장 흔한 대답이다. 우연히 어찌어찌하여 온 것이든 오래 계획하여 얻은 것이든 언제나 그 일이 자신에게 어울린지를 묻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그 길을 가라. 그것이 곧 직업적 성공이다. 때가 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라.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망설이지 마라. 떨리는 가슴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전력을 다하라. 매일 그 일 때문에 웃고 울어라.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상상해보라. 날마다 떨리는 가슴으로 일어나 해가 뜨면 그 붉은 흥분과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나서 매일 그 일을 한다. 그 일은 보람이고 기쁨이다. 세월이 흘러 우리는 누구보다 더 그 일을 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꼭 맞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